부상으로 시즌아웃은 물론이고 선수 생활 은퇴까지 고려하다가 자국 크로아티아 리그로 돌아갔던 페리시치의 진면모가 크로아티아 사람들에게도 명명백백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토트넘 선배 출신의 크로아티아 레전드 출신인 모드리치가 머리를 감싸고 땅에 주저앉으며 화내다 몸싸움까지 이어지는 대참사까지 이어졌는데요. 이유가 있었는데 토트넘에서 뛰던 당시 손흥민을 괴롭히고 무능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었던 오버래핑이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이번엔 그의 조국 크로아티아가 페널티킥 기회에서 만회골을 넣을 수 있던 것을 까불고 최전방 공격 지역까지 들어왔다가 취소시키고 말았던 건데요. 조별 예선 첫 경기를 패배로 장식한 크로아티아는 승점을 올리지 못하며 결국 조 최하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소니가 이런 페리시치에게 보낸 메시지가 영국에서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서양인들 사고방식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소니는 참 사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런 청년이 우리나라 선수라는 점도 자랑스럽고요. 이런 따뜻하게 사람 냄새 풀풀 나는 모습보다 조금 이기적이더라도 골을 몰아치는 득점왕 소니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자신에게 방해되고 또 방귀 낀 놈이 성내는가 싶게 되려 화를 내기도 하는 페리시치가 실수를 하며 진면모를 드러내자 오히려 팔 걷어붙이고 나서 누구보다 걱정되는 마음을 보낸 것이죠. 오늘은 실력이면 실력, 리더십과 품성이면 품성, 어느 하나 빠질 것 없는 멋진 대한 청년의 모습을 자랑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야기를 페리시치의 사건 사고를 중심으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지난 시즌 높은 지역까지 오버래핑해서 최전방 공격수 손흥민보다 전방에 서 있으며 손흥민에게 패스 주지 않고 스스로 골을 넣으려던 탐욕강 페리시치가 이번 유로 2024 국가대항전에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뛰다가 조국의 만회골을 취소시켰습니다. 크로아티아는 페널티킥 기회에서 페리시치의 반박자 빠른 침투로 인해 소중한 득점을 날려버렸는데요. 사실 크로아티아는 이번에 대진표가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명 죽음의 조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무적함 대 스페인, 지난 유로대회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와 복병 알바니아가 한 조로 편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 스페인과 크로아티아의 격돌은 중간 대결로 관심을 불러모았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후방 빌드업 핵심인 로드리와 지난 10년간 세계 최고의 밀드필더로 손꼽힌 모드리치의 격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을 보조하는 파비안 루이스, 카테오 코바사치도 월드클래스 미드필더였죠. 그런데 웬걸 뚜껑을 열자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로하고 스페인이 중간을 장악하며 크로아티아를 몰아붙였습니다. 결국 전반 29분 모라타, 32분 루이스, 전반 추가 시간 카르바알이 소나기 득점을 터뜨리며 3대0으로 달아났죠. 공지에 불린 크로아티아는 후반 11분 백전노장 윙어 페리시치를 투입하며 변화를 가져갑니다. 이날 페리시치는 경기 후반 투입 후 왼쪽 측면 돌파를 줄기차게 시도합니다. 그의 전매특허 공격이기도 하죠. 하지만 상대 수비수들에게 비교적 쉽게 막힙니다. 왼발 크로스를 상대가 완전히 움켜잡았고 페리시치는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요. 하지만 백전노장 페리시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한 페리시치는 후반 35분 브루노 페트코비치의 페널티킥 실축 때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온 공을 잡습니다. 이어 실축한 페트로비치에게 왼발 크로스를 건넸고 페트로비치가 이를 침착하게 밀어넣어 1대3을 만드는데요. 경기 막판 귀중한 추가골을 어시스트한 셈이죠. 스포츠 경기는 기세 싸움이기에 마구 몰아친다면 마지막에 최소한 무승부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VAR 판독을 하니 결과가 달랐습니다. 페트코비치가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페리시치가 먼저 페널티 에어리어를 침범한 것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만회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크로아티아는 추격의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드리치는 그 순간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으며 페리시치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한성가라는 페리시치 역시 지지 않고 한마디 뱉었고요. 그러자 모드리치는 금세 일어나 살짝 페리시치를 밀치는데요. 다행히 여기서 몸싸움은 끝나지만 페리시치의 오버스러운 오버래핑이 얼마나 팀플레이를 저해하는지를 온 국민과 유럽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진실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사실 어찌 보면 자주 일어나는 스타일의 이런 일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은 비단 베테랑 선수의 허무한 국가대표 플레이가 드러나서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의 이런 플레이에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은퇴 압박까지 받았던 상황에 놓였던 손흥민 선수가 오히려 페리시치를 위로하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페리시치 입장에서는 또 손흥민이 전면에 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을 위로해 자신의 실책에 주목받는 상황이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손 선수는 그냥 당연히 동료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일이 몸에 기본적으로 배인 사람입니다. 손흥민은 그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봤고 경기가 끝난 뒤 곧바로 위로했다고 하는데요. 크로아티아가 빅매치를 치룬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꼭 승리하길 바랐는데 안타깝다. 워낙에 뛰어난 선수인 걸 잘 알기 때문에 하루빨리 일어나 멋지게 계속 뛰길 바란다 라고요. 이렇게 전 동료가 앞장서 알뜰살뜰 글을 챙기자 SNS에서 페리시치에게 위로와 응원을 건네는 이들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페리시치와 반대편 측면에서 수비수로 호흡을 맞췄고 스페인 대표팀 선수이기도 한 페드로 포로는 SNS에 형제여 마음을 잘 추스리길 우리는 널 응원한다고 응원했고요. 물론 대부분의 선수는 딱히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에게는 그가 한낱 팀의 분위기를 해치던 콘테 감독의 아이들 중 하나에 불과했을 수도 있고요. 가탈스럽고 욕심 많은 크로아티아 형인 페리시치가 껄끄러웠을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는 그 어떤 주변 상황보다도 먼저 지난 동료 선수로서의 의리의 마음을 우선시합니다. 참 멋지죠? 이런 손 선수의 제스처가 더욱 대단한 것은 지난 시즌 초반까지 내내 지난하게 그를 괴롭혔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페리시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페리시치가 스스로는 훌륭한 선수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하는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호흡이 그다지 좋진 않았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 마지막까지 자신이 직접 처리하길 원하는 페리시치의 플레이 스타일 특성상 안 그래도 컨디션이 떨어져 있던 손흥민을 더욱 고립시켰고 결국 이도저도 아니게 달리기만 하다 90분을 보내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손흥민은 부진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지 못했고요. 초기에는 이런 비판이 국내 팬들 사이에서만 나오던 이야기로 받아들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지 매체들도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불협화음을 지적했는데요. 콘테 전 감독이 페리시치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손흥민이 수비에 가담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이 연출된다는 지적이었죠. 여기까지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즌 초 페리시치는 포스텍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벤치로 밀려났습니다. 표면상으로 그는 윙백을 사용하지 않는 전술을 구사하기에 페리시치를 기용할 일이 거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 그보다는 페리시치가 팀플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점이 더 컸습니다. 때문에 그는 지난 시즌이 시작되기 전 이적 시장에서 토트넘을 떠나 인터밀란으로 돌아가거나 고국리그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야기가 한 차례 돌기도 했죠. 그러다 그는 훈련 도중 전방 십자인대 부상으로 수술대에 오르고 말았습니다. 원래 그의 성격대로라면 빅클럽인 토트넘에서 재활하며 복귀하길 희망했겠지만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에 열린 유로 2024에 출전하겠다는 꿈이었습니다. 때문에 경기에 계속 나서며 감을 유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대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시즌 종료 이후 모국 크로아티아 리그 소속 클럽인 HNK 하이두쿰 스플리트에 입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로 2024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겠다는 욕심이 강했습니다. 얼마나 의지가 대단했는지 월급을 단 1유로, 우리 돈으로 1,450원만 받기로 할 정도였습니다. 전성기 시절 이태리 인터밀란, 독일 바이에른 뮌헨 등 유럽 빅클럽에서도 활약했던 만큼 돈과 명예 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유스팀에서 성장했던 친정팀에서 의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렇게 학수고대한 유로 2024에서는 결국 조국의 발목을 잡는 노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행동에 괴로웠을 것이고 크로아티아 사람들과 동료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신경이 쓰였을 겁니다. 자연히 바로 옆에서 그를 지켜봐온 소니 눈에는 그런 페리시치의 모습이 눈에 밟혔을 것이고요. 아마 인간적으로는 위로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답답하리만큼 기본적인 것을 챙기고 마음 쓰는 손흥민에게 대인의 풍모를 느낍니다. 과연 소니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